오늘 제가 사업 속에는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지금 사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죠. 한 10년, 20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이 한 수십 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과 1, 20년 안에 지금 우리 삶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요. 뭐 몇 년 전만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몇 년 걸릴 것이다 했던 것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1년 안에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20대 후반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IT 붐을 막 일으킬 때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먹거리는 컴퓨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IT에 새롭게 직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이 30 돼서 IT에 새롭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더니 앞으로 뜨는 직업, 1순위가 뭐가 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결국은 이제 컴퓨터 관련. 근데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막연한 일처럼 다가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부분인지 좀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라든지 이제 KT 관련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무조건 이제 AI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컴퓨터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초 컴퓨터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지금도 지금 수준의 컴퓨터를 기초적인 걸음마 단계라고 할 정도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더 빠르게 변할지는 어,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다행히도 30대 시작되면서, 우리 여기 최윤희 씨를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만났죠.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65 5년이 지난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되는 이 툴이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제 기사예요. 대한민국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빚이 없는 상태에서 32억 8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 정도의 돈을 뭐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본 게 뭐냐면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소득이 연 2억 1,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우리가 노동 수입으로 연 2억 정도를 버는 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대다수는 여기에 반도 안 되는 평생 일해서 아마 반도 안 되는 연봉 수준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보통 6,400만 원 정도가 가구 평균 소득이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가구 평균 소득이에요, 가구.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6,400만 원 정도 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 어, 버는 뭐 그런 사회도 아니지만 그런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같이 벌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뭐 이 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3.4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적어지는 사람은 앞으로 더 적어지는 그런 빈니핑 부익부가 더 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3.4배 수준은 사실 그렇게 큰 거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내가 조금만 아끼고, 뭐, 절약하면, 뭐,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1%의 자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득의 어떤 출처를 살펴보니까 근로소득이 9,3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3,900만 원, 재산소득이 7,200만 원이야. 근데 그 평균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을 보니까 426만 원이에요. 그래서 재산소득만 보면 상위 1%와의 격차가 17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재산소득이죠. 근로소득은 어차피 일을 해야만 들어오는 소득이니까 뭐 부자든 뭐 조금 모자란 사람이든 뭐 잘 일해봐야 2, 30년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뭐 비슷해지진 않겠지만 어떤 소득 격차가 뭐 크게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사업소득. 이 사람들은 사업 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고요. 가장 큰 건 이제 재산소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재산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수입인데 현재도 17배인데 만약에 내가 65세, 70세가 돼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소득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뭐 정말 부자의 소득을 따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재산소득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세 수입이다, 뭐 패시브 인컴이다, 뭐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다른 얘기하면 또 시스템 뭐 수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소득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삶은 좀 비참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제 비참하게라는 제가 표현을 썼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직장의 임원들이 가장 최대 관심사는 챗 GP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챗 GPT 때문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기업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수입이 제로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도구를 나는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도구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전원일기에 그때 출연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응삼이와 대화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출연진들이 뭐 문상을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김수미라든지 뭐 김영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눠요. 응삼. 네. 고인이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마 전원일기 세대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은 생전의 모습을 녹화한 게 아니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응삼이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실제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인공지능한테 이걸 학습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와 이렇게 해서
아직은 조금은 부자연스러워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과연 내가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기계와 이야기하는 건지, 불가능한 수준까지도 이제 금방 다다른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이게 음성으로만 나온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게 아닌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생긴 걸 얘기하나? 내가 걸어온 역사를 얘기해야 되나? 우린 뭐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겠지만, 인공지능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10년 전에 뭘 먹고 뭘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 못 하잖아요. 인공지능은 다 기억해요. 여러분들 혹시 어, 구글 포토를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다 찾아줘요. 네, 나도 기억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친구들도 쫙 리스트업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글 포토에 20년 동안 해놓은 사진들을 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디서 만났지?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사진을 찾아서 야, 우리가 딱 5년 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뭐 어떻게 만났다는 거를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이 거기에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빅데이터와 AI가 합쳐져서 제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그거를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얘들이 그걸 활용을 해서 배정환이라는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한 사람인지 성향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보다 훨씬 저를 더 잘 아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존재가 제가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저 대신 해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음, 뭔가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에 피해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은 무엇인가? 챗GPT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챗봇이에요. 대화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그 검색 도구,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제 크롬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이 챗GPT 4.0을 실었다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아직 질문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 같으면 제가 뭐 아메이라고 검색을 한다. 그러면 아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걸 검색해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트들을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챗GPT는 아메이가 뭐야? 우리가 아메이를 왜 해야 돼? 라고 물으면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들을 얘가 검색을 해서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서화시켜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검색 서비스에서 끝났을 건데 이거를 우리한테 납득시킬 만한 문장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글로 지금 카카오톡에도 실릴 거라 그러고 네이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쓴 글인지 이게 인공지능이 써서 나에게 던져준 글인지 우리는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써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로 그 소설을 하나 쓰고 싶어. 몇 줄짜리 소설 좀 하나 부탁해 그랬더니 얘가 정말로 옛날 옛적에 누가 또 어떻게 살았는데라고 하면서 얘가 소설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참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무섭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데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종교적 성향을 드러낸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얘는 그거를 편집을 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 세상에 이게 참 이걸 검증하는 직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런 정보들을 얘가 취합을 해서 진짜인 것처럼 계속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인간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지 않고 대면 서비스하는 모든 직종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들을 살펴봤는데 좀 뒤집어졌네요. 챗GPT의 가장 취약한 직업군은 1위가 텔레마케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 교사들 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영어로 챗GPT에게 질문을 해서 하루 만에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팝하고로 번역을 했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째 감수까지 해서 3일째에 바로 종이책 출간까지 이어지는 보통 저자가 책 한 권 쓰는데 빨라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걸 단 3일 만에 모든 게 다 처리가 끝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 법률, 철학, 사회, 정치 이런 교사직들은 다 없어진다고 보고 언어를 다루는 직업들도 뭐 없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증권, 상품, 금융, 투자, 보험 중개업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바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챗GPT가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 3.0, 3.5거든요. 그런데 벌써 4.0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지금의 챗GPT보다 1000배, 만 배는 더 강력한 챗GPT가 다시 또 출연한다고 할 정도니까 그때 되면 앞으로 진짜 내가 내 직업이 앞으로 한 10년 더 일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당장 사라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오늘 기사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오피스라고 그러죠. 오피스에 이거를 이제 바로 서비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 때 요런 어떤 느낌으로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 줄래? 그럼 얘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런 PPT 같은 거 잘 만드는 게 기술이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건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좀 넘어가고 있고요. 절대 AI가 하지 못하는 거는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세돌이 바둑을 칠 때만 해도 AI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드디어 얘가 창의성 부분까지 지금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화를 이제 AI가 표현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AI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얘가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기사도 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주제를 주면 그러니까 고흐 어떤 풍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줘라 그러면 진짜 고흐가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것이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네요. 네.
대단하죠. 어. 그래서 지금 AI 로봇 화가까지도 나온다, 창의성까지 도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인간의 능력을 어디까지 얘가 따라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절대 불가능할 영역도 이제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얘가 나온 지가 몇 달 안 되거든요. 작년 11월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전자책이 200권이 나와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이제는 인간이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책을 쓰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더니 나 책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책 쓰는 건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 포기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강의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강의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과 눈을 맞추고 표정, 그죠? 제스처, 그런 어떤 속도감, 음의 높낮이,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 영역,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서 설득을 해야 되는 마케팅 영역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정보들은 챗GPT에게 다 맡겨버리고 가장 잘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사업을 더 무궁무진하게 펼쳐갈 수 있겠다라는 저는 이제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아메이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카탈로그를 공부하고 뭘 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예, 얼마나 사람들과 교감하고 공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들이 약간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느낌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원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데 이 AI가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기술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기술과 AI를 개발하는 기술, 아마 두 개가 결국은 살아남는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없어지는 직업들을 쭉 살펴봤지만 아이들 교육에서도 이게 이제 지금 학교 교육을 과연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그죠? 예. 전부 다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서 하던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먼저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이들 교육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B급 능력, 그러니까 다양한 여기저기서 잘하는 그런 능력들, 감정,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거기에 이런 AI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예전의 일들은 자본이나 인프라, 마케팅 인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재산소득을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근데 지금의 일들을 보면
저자본이고 인터넷, SNS 혼자서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되는 비즈니스고 뭔가 이런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 사업들이 가능해요.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읽은 백만장者시크릿이란 책에서도 비활동 소득이라고 해서 패시브 인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든 사업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그런데 사업이 나를 일하게 하는 사업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자본이 들지 않지만 정착이 되고 나면 매년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는 그 인세 수입을 버는 데 있어서 많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세 수입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시간을 복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노동 수입을 벌잖아요. 하루에 8시간 나가면 8시간에 해당되는 시간당 임금을 버는 거예요. 누구는 그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거고, 누구는 시간당 임금이 100만 원인 것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몸 아파서 누우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자들, 1%의 부자는 자산소득, 재산소득, 인세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노는 시간에도 여행 다니는 시간에도 돈이 벌리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계속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주식이라든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까 평균 400만 원 정도.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라는 사업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아메이는 1959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65년 된 글로벌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 100개국에 나가서 이렇게 세제를 가지고 나가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그랜드 레피지 본사가 있는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이런 컨벤션, 호텔, 연구소, 뭐 병원, 그다음에 이런 경기장,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법인으로 해서 전 세계에 나갔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이 넘었죠. 한국에서도 지금 한 2, 30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권에서는 일자리가 공약의 1순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 같은 이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1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그래서 앞으로 챗GPT에게 뭔가 우리가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고 챗GPT를 활용해서 내 1인 회사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사진이나 임원들은 챗GPT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아메이 본사는 그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렇게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공장을 갖고 있어요. 이 공장 안에서는 원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기찻길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사농장을 4개나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식물성 원료들을 가지고 전 세계 1위 뉴트리라이트를 또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선진국 순으로 좀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성장세가 꺾였거든요. 벌써 50년 전서부터 꺾였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지 말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그래서 뭐 이런
챗GPT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시장에 지금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은 여기 동남아와 이제 아프리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울 게 아니고 아프리카어를 배워야 되는 자녀들에게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난 분이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유학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 그래서 제가 아니 미국이나 캐나다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우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국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국어를 하고 그 고위층 자녀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국경대를 가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 우리 아이의 몸값이 장난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때 와, 그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아프리카의 어떤 그 산업 발전과 맞물리면 그런데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아프리카에 가고 뭐 아프리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메이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또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할 때 새로운 또 먹거리가 생겨날 수 있겠죠. 자, 아메이는 OA1이라고 하는 버넨브리트 스트리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요. 사실 뭐 아메이는 이런 기업 평가를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용평가를 의뢰할 일도 없는데 이제 이 회사가 전 세계 한 6만 5천 개 기업을 평가를 하는데 아메이를 평가해 보니까 전 세계 최고 등급을 받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그런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 14개의 매장이라고 하는 ABC 센터가 있어요. 가시면 뭐 물건 구매서부터 이런 뭐 제품 체험, 그다음에 반품 사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센터거든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아메이가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아메이가 불법 다단계의 편견을 넘어서 제2의 삶을 이끄는 착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메이를 공격하기 바빴는데 요즘엔 기사에서 아메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에 1조 2천억이 넘는 매출을 하고 있다. 네, 영업이익이 거의 1천억 원에 육박한다. 자, 이 중에서 35%를 저희에게 캐시백을 하니까 약 4,200억 정도가 캐시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시장도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 요번에 제가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갔다 왔더니 2조 시장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 한 8천억이 넘는 그런 돈들이 저희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메이는 코로나가 왔어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실렸고요. 생필품을 다루기 때문에 이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는 주식도 큰 변동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쓰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핸드폰도 생필품으로 들어가고 자동차도 생필품으로 들어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차 있는 사람 그러고 이제 손 들면 한 반에 60명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 중학교 때. 근데 지금은 한 집에 뭐 차가 뭐 최소한 한 대에서 두 대, 많으면 세 대까지도 있으니까. 예. 관리비 내역에 보니까 차가 너무 많대. 그래서 그거를 저 뽑아갖고 꽂아놨더라고요. 세대 있는 집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대서부터는 돈을 부과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는 절대 불황에 휘청거리지 않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핀업을 해놓으시면 불황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요. 경기가 좋다 그러면 제품을 쓰겠다는 분들이 또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가 나빠도 좋고 경기가 좋으면 더 좋고 예.
역사적으로 혹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이가 급성장을 한 해가 언제냐면 IMF와 2007년 서브 모기지론 터졌을 때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이때가 지금 아메이 급성장을 다시 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또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10년 주기로 오죠. 10년 주기로. 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아무리 못해도 10년은 하셔야 타이밍이 오는 거죠. 자, 아메이가 다루는 제품이 이렇게나 많아요. 한 450여 가지 되는데, 뉴트라이드 건강식품 전 세계 판매 1위, 아티스트리 화장품 전 세계 판매 3위, 퍼스널 케어, 치약, 로션, 뭐 샴푸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제품들은 뭐 누구나 쓰고 좋다라고 하고, 여기엔 또 유기농 제품들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 그 다음에 세제는 유엔으로부터 모든 인증을 다 받은 친환경 세제, 그리고 국내 제품들 중에 아주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판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원포원 제품들이 있어요. 자, 건강식품은 지금 거의 9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메이보다도 오래됐죠. 그래서 아메이를 창업한 두 창업자가 원래 뉴트리라이트의 저희 같은 사업을 했던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아메이를 설립을 했고 72년도에 뉴트리라이트사의 모든 경영권을 인수를 해서 지금 아메이의 자회사로 편입돼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그런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도 공장을 설립을 해서 파이토지노믹스라고 해서 한의학에 나오는 약재와 뉴트리라이트에서 오는 그런 원료들을 활용을 해서 독자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첫 작품이 요번에 나온 수면 비타민. 네, 그게 이제 출시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 화장품은 거기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 우리가 이제 속칭 비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 어, 기초부터 색조까지 모든 화장품 라인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치약 로션 샴푸는 요번에 치약이랑 칫솔, 이 마우스워시액이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달 후면은 아주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나볼 예정이고요. 뭐 이런 로션 같은 경우는 뭐 아토피 로션이다 그래서 워낙 유명하게 엄마들이 알고 있는 로션이죠. 이 비누도 이상하게 이게 품절나니까 비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좀 하얀 비누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 자기는 노란 비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평소에는 예, 이분이 어떻게 시키는지 잘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와, 막 10개씩 구해달라고 할 정도로 프리워시도 마찬가지지만 탈모 대통령 공약에도 있을 정도로 탈모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오늘 만난 분도 남편한테 이걸 선물을 했는데 남편 머리가 많이 늘었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30% PV 업으로 뭐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에 좀 관심을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발 마사지 기계. 앞으로 뭐 안마 기계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물과 기름을 쓰지 않으면서 영양 파괴가 없는 이런 냄비, 프라이팬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세제. 요즘 세제들은 때 잘 뺀다, 때 안 빠지는 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워낙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지금 세제는 이제 친환경이죠, 친환경.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자동차건 뭐건 전부 다 퇴출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제 아메이의 원포원 제품들도 플라스틱 그런 포장들을 대폭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AP에서도 뭐 비닐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이제 환경과 연관되는 그런 시대에 있고요. 원포원이라 해서 아메이가 만들지 않지만 국내에서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아메이가 그럼 어디에서 이런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유통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가 15%, 광고 5% 들여서 물건을 만들면은 보통 유통비가 80%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돈 벌려고 그러면 장사해라 그 말이 다 유통이에요. 물건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저길로 옮겨서 파는 행위.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80%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뭐 총판 도매, 동네, 구멍가게, 슈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30% 저렴하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중간 유통을 다 가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퇴직을 하고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00만 저기 1억, 2억, 3억 정도 퇴직금 받아갖고 조그만 뭐 꽃집이라도 차리면 그냥 노후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틈새를 노리면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네. 이제는 뭐 택배, 배달, 뭐 퀵을 통하면은 뭐 2시간만 해도 내 손에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은 뭐 택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지금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5억에서 10억 정도 들인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쉽지 않고 그 프랜차이즈도 막상 해보면 인건비 따먹기 정도밖에는 직장 수입 정도의 밖에는 못 번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을 정도죠. 자, 그런데 아메이는 1959년서부터 기술 개발과 좋은 고품질의 원료를 써서 원가를 35%까지 끌어올리고 과감하게 광고와 유통을 삭제하고 회사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시도를 했어요. 자, 근데 소비자가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알리면 광고와 유통 마진을 돌려주겠다. 그게 얼마냐? 그게 소비자한테 30% 저렴하게 주고도 남는 35%의 중간 마진을 1차, 2차, 3차 보너스로 돌려주겠다라는 게 요지고요. 아메이가 1조 2천억에 이제 35%면 약 4,200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원리는 간단해요. 써보고 좋아서 어, 좋으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메이는 90일 내에 환불과 반품이 100% 가능하니까 사실 그냥 샘플 한번 써봤다라고 해도 좋죠. 그래서 아메이는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없다는 건 이제 더 좋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열심히 알렸는데 그분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환불이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품 추천이나 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그거 했다가 내가 욕먹을까 봐 그런데 100% 환불해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누군가한테 마음껏 이야기해도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써보고 좋아서 소개를 하면 이거를 사업권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많은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느냐, 그래서 BMW다. 뭐냐면 빅마우스, 뭐 그러니까 내가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말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분들이 여성들이죠. 여성들은 뭐 하나, 영화 하나 보고 왔다. 어젯밤에 본 드라마 하나 가지고 다음날 모여서 뭐 몇 시간을 수다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수다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걸 아메이와 접목이 되면 이게 대단한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기에 가장 또 좋은 사업일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메이가 약속을 했어요. 1차 보너스는 20만 3%부터 1000만 21%까지 이렇게 테이블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주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내가 혼자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많이 쓴 것도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10만 PB를 혼자 썼으면 수입은 없지만 내가 20만 PB를 쓰면 3% 6천 원을 받고요. 자, 내가 20만을 못 쓰더라도 5만을 쓰고 5만을 쓰는 사람 3사람과 같이 알려서 썼다고 해도 20만 인정을 받고 3% 6천 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올해 물가 지수는 1.73이기 때문에 곱하면은 1,380원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와요. 정확하게 이렇게 안 들어오던데요. 네, 이게 삼성세무서에 원천징수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는 벌면 무조건 세금을 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분을 S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써보고 좋아서 A, B 두 분에게 알렸는데 똑같이 보너스를 받을 만큼 썼다고 가정을 하면 자, A, B 두 사람은 20만을 썼으니까 3% 6,000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A, B를 합쳐서 60이 됐어요. 60은 6%. 이제 많이 쓴 거죠. 그룹 매출액이. 그러면 36,000원이 캐시백 되는데 이 60에는 A, B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받아간 보너스를 빼주고 나면 24,000원이 되고요. 자, S는 전체 4명이니까 80, 60 이상 120 미만이니까 6%고요. 그럼 48,000원. 그런데 UAB가 가져간 보너스를 다 빼고 나면 12,000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하셨어도 A, B한테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알리셨기 때문에 광고와 유통 마진을 24,000원으로 더 많이 가져오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 얼마든지 알리셔도 돼요. 100명, 1000명 알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런데 주변에 열심히 해서 6명한테 이렇게 알렸는데 이렇게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만씩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게 다른 마케팅을 들었던 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꼭 묻는 게 아메이는 매달 20만 원을 써야 되나 봐요. 이렇게 꼭 요걸 물으시더라고요. 20만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20만을 썼을 때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7명이 썼으니까 140이고 9%죠. 그럼 12만 6천 원이 캐시백 되는데 이 연두색 분들의 보너스를 빼줘야 돼요. 이분들이 20만 3% 6천 원에 6명이니까 3만 6천 원 빼고 나면 9만 원의 보너스고요. 1.73을 곱하면 약 15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더 못 알리셔도 이 연두색 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이렇게 4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다 20씩 썼다. 그러면 한 레그가 100이죠. 그러면 6레그니까 600에 여러분들 포함하면 20, 620은 400 이상, 680 미만이니까 15%, 그럼 93만 원이 캐시백 되는데 요 하위 연두색과 보라색 쓴 분들 100만이죠. 6%, 6그룹이니까 계산하면 36만 원, 빼고 나면 57만 원의 보너스, 1.73을 곱하면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캐시백이 돼요. 꽤 괜찮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뭐 부업으로서 최고의 부업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는데 빠른 분들은 2, 3개월, 6개월 정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도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입이 되고요. 아메이가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세 그룹 이상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 각 그룹이 60만 이상 매출이 되고 여러분들 총 매출이 400 이상이 되면 30%의 추가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7만 1,000원이고요. 57만 원에 더하면 74만 1,000원, 1.73을 곱하면 약 130만 원의 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2명씩 더 알려졌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전체는 1,580이고요. 1,000만 이상은 21%. 그러면 331만 8천 원인데 요 하위에 있는 분들 한 레그가 260, 12%, 6그룹 계산하면 187만 2천 원 나오고 빼고 나면 144만 6천 원,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25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가요. 네. 출근도 없이 내가 부업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이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재산소득,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재산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100이 넘으면 2%, 1,500이 넘으면 1%의 또 추가 보너스가 있어서 아까 1,580이었잖아요. 그럼 3%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3%가 47만 4천 원.
더해서 192만 원이고 1.73을 곱하면 약 33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분들 직장 한 달 노동 수입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1,000만 이상을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1년 내내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연말 보너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계산을 하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본 이 1,000만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제 2차 보너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2명의 1,000만을 만들어내면 사파이어, 3명을 만들면 에메랄드, 6명을 만들면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의 능력껏 더 만드셔서 계속 해나갈 수가 있고요. 사파이어만 돼도 연 한 7천만 원, 3명을 성공시키면 한 연 1억 정도, 6명을 성공시키면 한 2억. 그래서 9명, 12명, 15명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도울수록 수입은 끊임없이 증가되기 때문에 뭐 대를 이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준비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홈GOM 사업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업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폰서와 6차 미팅을 통해서 비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성공대학에 입교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목표들을 정립해 보시는 시간이 있고요. 9%반은 여러분들이 어, 120만 매출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코스고요. 탱코와 미팅은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꾸준히 함으로써 성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위클리 미팅은 목요일 날 저희가 교회 주일 예배 나가듯이 아침 저녁으로 사업 속의 제품 교육 이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알려주는 정규 미팅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세미나가 저희가 있으니까 팀 내에서 그 스케줄을 봐서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가 영월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참여하셔서 큰 비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뭐 제품과 건강, 뭐 이런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려주는 그런 미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메이는 non-캐시 오더라 그래서 캐시로 돌려주지 않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 여행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리더십 세미나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세미나지 세미나는 한, 한 5일, 4박 6일 여행 중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여행으로 채워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크로아티아로 간 다이아몬드 여행이고요. 다이아몬드 여행이 이제 올해는 시드니로 해서 11월, 12월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 여행은 올해 여행은 이제 패밀리, 가족과 가는 삿포로. 요번에 아메이 발표 자료들을 몇 가지를 보니까 리더십 여행은 꾸준히 가족 여행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여행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가족 여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음 사업 소개를 들으시는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행은 전세기를 띄우고 거의 뭐 호텔을 통째로 아메이가 빌려서 가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좋은 거야 뭐 다 말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우리끼리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좋아요. 왜냐면 앞뒤로 다 물어도 다 아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시는 분께 뭔가 사진 한 장 찍어 주실래요? 부탁을 해도 얼마든지 서로 찍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표정들이 밝고 자녀들도 서로서로 챙겨주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서로서로 챙겨주고 이런 어떤 여행이거든요. 보통 여행을 좋은 데를 뭐 가는 것도 돈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사람들과 어울려 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면은 다 어디 이런 친목계 모임에서 여행 다니시잖아요.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여행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여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메이 여행만 가도 이 비즈니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나 퀄리티도 높고, 그래서 아메이는 이 여행을 준비하는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여름에 만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아메이 여행은 자기도 들어는 봤는데, 이거는 여행사 단독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치앙마이에 가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메이가 그 태국의 169 가이드들을 다 끌어모았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사 타고 오시는 분들은 요 한 달간은 태국에서 조금 이류 가이드들과 아마 다니실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크로아티아에서 본 가이드가 치앙마이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뵙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유럽에 사시는데 아메이 여행 가이드하고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그래갖고 자기가 자원을 해서 유럽에서 태국까지 가이드 하려고 왔대요. 돈도 많이 되지는 않는데 너무 너무 즐겁고 자기는 가이드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건 처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의 수준이 가이드들 입장에서 보는 것도 어느 수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야, 아메이 저기 그 여행 부서 전화번호 좀 한번 알려줄 수 없냐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 제가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고 아메이 여행 가이드 뭐 구하고 할 때 뭐 우리 회사도 좀 어떻게 꼽사리 껴볼 수 없나 해서 그렇지 뭐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무나 해서 가이드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아메이를 통해서 시간과 뭐 약간의 그 경제적 여유가 찾아온 덕분에 저는 또 제가 하고 싶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숨어 있던 저의 또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또 찾아내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계속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끝나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어떤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만약에 여러분들께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 무언가, 그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캠핑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기에게 숨어 있던 하고 싶었던 일을 찾으셔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아메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